문제. 이 문제 두 개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REPL 하나 열어야죠. 이거는 여기 있는 거. 수업 관련 링크 쪽에서 열면 돼요. 그러면 언어까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에서 사용하는 페이지에서 그 계정 상태가 여러분들 걸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본인 계정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있어도 되고, 문제를 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응? 잠시만요. A는 10, B는 20이라고 할 건데, 자, 여기서 변수는 몇 개일까요? 변수의 개수. 변수는 A와 B 두 개죠. 왜냐면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줄을 더 썼을 때 여기서는 B가 값이죠. A는 값이고. 그러면 A가 변수고 B가 값이니까 A의 값을 출력했을 때 20이 나와야 돼요. 맞죠? B의 값을 A에다가 저장했으니까 A에는 B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A라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A라는 변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변수에 위치를 바꿔서 B는 A라고 해놓고 B의 값을 출력해봐도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A의 값을 넣어줬을 때 그때 B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변수 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그래서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할 때 대입연산자 사용한다고 했죠.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게 대입연산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B의 값이 아니라 이번에는 A의 값을 출력할 건데, 이렇게 되면 A의 값이 출력될까요?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여기에다가 A의 값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뒤에다가는 더 써줘야 되는 게 있죠. 아직 미완성인 상태니까 그거는 점 찍고 포맷 A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A의 값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B라고 써주면 A는 해놓고 B의 값이 중괄호로 들어가는 거죠. 치환문이었잖아요. 치환문. 그래서 이 중괄호가 포맷 괄호 안쪽에 들어있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으로 치환이 된다 라는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리고 자바나 파이썬 다른 점은 그거죠.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 이름 앞에다가 자료형을 써줘야 돼요. 정수면 정수의 자료형, 뭐 실수면 실수의 자료형. 파이썬은 그런 게 없습니다. 파이썬은 그냥 만들면 만드는 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자료형을 검색해보면 자바나 뭐 이런 애들처럼 뭐 변수 선언할 때 쓸 필요 없다라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가 더 쉽죠.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덜 하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좀 친숙한 언어입니다. 친숙한 정도가 뭐 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자바가 편한 경우에는 음, 자료형을 안 쓰고 변수 선언하는 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자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그냥 쭉 한 번씩 읽어 보셨으면 된 거고 어, 이제 진짜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A와 B가 서로 가지고 있는 값을 뒤바꾸는 거죠. 그리고 구현 시작과 구현 끝 이 사이에서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 외의 영역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현하기 전과 구현한 뒤에 A, B 값을 먼저 보자면 A는 5, B는 10 들어있고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A에는 A의 값인 5가 들어있고 B에는 B의 값인 10이 들어있죠. 그래서 똑같이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는 변화하기 전이고 여기는 변화하기 후인데 그 변화하는 과정을 여기다가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규칙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A에는 10이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B에는 5가 들어가려면 10을 덮어쓰기 하면 되는 거고 5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코드로 옮기자면 A는 10, B는 5 이렇게 해주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서로 바꾼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A라는 변수를 이미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를 재사용한 거지 두 번 만든 게 아니에요. 다음 문제 보자면 자, 문제는 똑같죠? 문제는 똑같은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숫자랑 사칙 연산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전 문제에서 정답은 이렇게 해도 됐죠? 근데 이건 이번 문제에서는 조건에 위배됐어요. 왜냐면 숫자가 사용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안 쓰겠다 해서 A에 10이 나오면 되겠지 하면서 마침 A가 오니까 뭐 A 더하기 A 그리고 뭐 B에는 5가 나와야 하니까 A 뭐 이렇게 쓴다든가 이때도 틀렸죠. B는 5가 나와야 하는데 B는 1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값이 결과가 어떻고를 떠나서
덧셈을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답인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것도 값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뭐 B에다가 먼저 A를 넣어도 답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눈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거를 좀 이 과정을 시각화해 보자면 A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값으로 5를 넣은 거죠. B도 마찬가지고 B에는 10을 넣었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하고 있는 짓, 10번 줄에서 하고 있는 건 B의 값을 A에다가 넣어주고 있으니까 A에는 들어있던 5가 사라지고 B의 값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A의 값을 B에다가 넣는데 이때 넣어주는 A의 값은 10이죠. 왜냐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B에는 값이 변하지 않는 채로 10이 남아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A는 10, B는 10이 나왔던 거고, B는 A를 먼저 했어도 똑같은 거죠. 뭐가 먼저 덮어 써지느냐, 그 순서가 다를 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쪽은 값을 잃게 돼요. 둘 중에 한쪽이 가지고 있는 값은 보존해야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보면은 이게 힌트였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C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A의 값을 C에다가 넣는다죠. 그러면 C의 값은 5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값은 계속 그대로 5가 남아있는 거죠. 그냥 A의 값을 C에다가 복사해서 넣어줬을 뿐이니까 A에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B의 값을 넣어줘도 되고, B에다가는 누구의 값을 넣어줘야 될까요? 여기서 A는 10 이렇게 됐는데 A의 값이 이제 10이 됐으니까 5는 A에 없죠. A를 쓰면 안 되고 A의 값을 복사해둔 C의 값을 B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10, B는 5 똑같이 잘 나왔죠? 사칙연산과 숫자 사용 안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방금 한 거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자면 A라는 변수가 있고 A 안에는 5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변수를 만들고 B 안에는 10이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변수의 이름이 C고요. 근데 C에다가는 A의 값을 넣고 있죠. 그 다음에 A에다가는 B의 값을 넣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B에다가 C의 값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B에 있던 10을 C에 들어있는 A로부터 복사받은 값을 덮어 쓰는 거죠. 이거를 B로 해도 똑같습니다. 어. 이순서로 해도 똑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B의 값을 먼저 C에다가 놓고 A의 값을 B에다가 덮어쓰기 한 거고 C에 들어있던 B로부터 복사받은 값을 다시 A에다가 넣어준 것 뿐이에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변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개수 제한 없어요. 뭐 만들고 나서 안 썼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변수 이름만 규칙에 맞게 지어준다면. 그래서 이렇게 한 일을 값 뒤바꾸기, 밸류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의미한 관측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낫겠죠, 좀. 그래서 값이 바뀌기 전과 후의 값을 확인했고 잘 바뀐 것까지 확인했죠. 그래서 변수 문제는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봤습니다.